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과연 공부하는데 머리나 재능, 이런 게 필수적인 요소인가? 과연 그것들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영상이 이제 핸드폰이 과열되는 바람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업로드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정규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루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마침 제가 영상을 좀 찍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제 준비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도 물론 똑같이 예전에 느끼던 거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이걸 다 기억을 못 하는 걸까?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시험 성적이 안 나올 거야. 합격을 못 할 거야. 좋은 대학에 못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멘탈이 많이 무너지고, 특히나 어떤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안 좋을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시험이 안 됐을까? 나는 결국에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닐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어떤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연 공부에 있어서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그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꼭 성적이 나오는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이라는 게 나오려면은 재능하고 그다음 노력하고 방법,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되게 한정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절대 버리지 않는 쪽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제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같은 결론이지만, 제가 어떤 뭔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현재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친 안 좋은 요소들 있죠. 얘들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헛되게 보낸 시간들이라든지 뭐 잘못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게 현재 나에게 미치는 부작용들을 내가 다른 바꿀 수 있는 걸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공부할 때 마인드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굉장히 아마추어 수험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먼저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부에 있어서, 특히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재능하고 노력하고 방법 중에 재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됐죠. 왜냐면은 재능이라는 건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뭔가를 하나를 봤는데 그냥 머리에서 기억이 잘 남는다. 나는 진짜 남보다 책을 진짜 적게 읽어도 다 외울 수 있다. 정말 진짜 축복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달리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진짜 다리 근육이 많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 뛰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 사람과 나의 격차라는 게 존재는 하겠지만, 내가 그거를 나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과 노력을 그 격차를 줄이는데 저는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실력의 첫 번째 출발점이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저도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 제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앞서간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인정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히로나가 헤이스케라는 이제 일본 수학자가 있어요. 수학에 있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 메달을 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의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이라 해서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로부터 내가 실력을 쌓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자기가 유학을 가서 보니까 너무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지는 비슷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모든 깨어있는 시간에 노력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자는 것과 저 사람과 나의 갭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건 정말 여러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가 뚜렷하셔야 이게 내가 성취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난 조건이 좋다고 하는 거는 물론 출발선을 조금 앞서 있는 결과에 있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그 결과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 에너지와 정신과 노력을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시는 시험 같은 것들은 오로지 슈퍼 천재들 머리만 가지고 뽑는 시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사법시험을 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책을 적게 보거나 노력을 적게 들여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합격 비율은 따로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덜 똑똑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같은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나 취해야 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자 노력을 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그 사람은 나보다 빨리 가는 거를 나는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나랑 그 사람은 같이 경쟁을 하는 그룹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나는 우리 그룹 안에서 나랑 비슷하고 나랑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노력을 하는 비슷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하나씩 집중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라든지 열등감도 많이 줄어드실 거고, 그리고 현재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결과까지 이어지는 걸 체감하시다 보면은 공부에 있어서 이게 고정된 것들,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들은 훈련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도 따고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신체 조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자고 이러면은 달리기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면 그 갭은 어떻게 메운다고요?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메꾸면 돼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 시험은 우리 국가고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어떤 수험생 때로 돌아가서 조금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나는 공부가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조금 나이가 이제 어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행복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의 이제 어떤 간접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가능한 많은 방법 중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선택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뜻이 이제 선택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자유롭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 중에 공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같은 경우는 SKT T1 팀의 페이커 선수, 이상혁 프로게이머는 그분 같은 경우는 1년에 30억 정도를 벌어요. 게임을 해서. 그럼 집에서는 원래 이제 뭐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자기 일을 즐기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게 한 방법 중에 하나로 공부를 선택을 했다는 거를 한번 자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한다? 글쎄요, 그런 거는 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는, 행복해지기 위한 자격,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를 몰두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성취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공부에 있어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행복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제한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공부를 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택한 공부라는 수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길이 마냥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되고 싶은 게 권투 세계 챔피언이에요. 권투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상대방한테 맞고 그걸 피하는 연습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야만 나는 성취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T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정말 피나게 훈련하고 막 고생하고 그러거든요. 가끔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제가 저희 세대 때 얘기지만 몬주익의 경우 황영대 선수 같은 경우도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막 대교를 특히 지날 때는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들을 지나서 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는 과정이 행복과 여러분들의 고통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그런 내구성도 조금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